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네, 저는 오늘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명동 쪽으로 지금 한 20년 정도 다녔는데 그 집회가 이제 뭐 엄청 많고 또 뭐 여기저기서 뭐 데모도 하고 거리도 막히고 뭐 길에 사람도 엄청 많고 좀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왜 되게 쌀쌀해졌다가 다시 더워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교차 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이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고 지하철에도 사람이 많았고 뭐 다니시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고 경제도 살릴 수 있어서 좋은데 그래도 좀 거리두기 하면서 각자의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독감 주사를 어제 맞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그 부작용이라는 이제 표현이 좀 그렇고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꼭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좀 더디게 된 사람들도 많고 면역성이 낮아서 여기저기 그렇게 이제 인플루엔자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꼭 맞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맞았다가 어제 밤새 좀 약간 알아 누웠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컨디션이 괜찮네요. 시간은 좀 이제 흘렀지만 꼭 다뤄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10월 9일이 이제 우리 한글날이었죠. 한글 정말 대단한 우리말입니다. 한글날이 부끄러운 까닭이라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전에 블로그에다가 기고를 한 게 있거든요. 매년 10월이면 어김없이 한글날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을 만드신 걸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갈고 닦아 점점 더 진화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자랑스러운 한글이 극심하게 망가지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막 외계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 쌤? 도대체 외국 남자인가? 왜 그렇게 부르지? 이제 한번 의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라고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하고, 그 줄임말도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그 정체모를 이제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방송에서도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사물의 존칭을 쓰는 지는 이미 오래됐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인데 행복한 주말 되세요래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주말이 돼요, 그쵸? 그런 걸 이제 그냥 은연중에 그냥 창피한 줄 모르고 쓰는 거죠. 요즘은 그야말로 신조어, 줄임말, 합성어의 전성시대가 됐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응대하다 보니까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커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대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상대방은 또 오해를 하게 되고, 그게 또 큰 싸움으로 번지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좀 나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른말의 보고로 평가됐던 방송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제목만 유튜브에 달아드리는데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말에 좀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방송사에서 처음에 그 자막을 이제 넣다 보니까 자막의 순기능이 있어요. 100%. 그쵸?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눈으로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 자막이 그냥 막 난무하는 거죠. 혼란스러울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막에다가 표준어를 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언어를 쓰고, 또 그걸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따라서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방송사가 아니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낙심천만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표준어를 이제 저희 같은 방송인들은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하나하나를 쓸 때도 사전 찾아보고 장음단은 다 찾아보고 정성스럽게 찾아서 쓰는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의 어떤 대화도 어떨 때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도 신기하고 하는 사람도 신기하고 좀 약간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보고 직업병이 있어서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하고 가끔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업병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표준어를 꼭 써야 하죠. 예. 자, 정치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를 더욱 혐오스럽게 하는데 앞장서서 1등 공신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이제 오죽하면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호시탐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회를 노린다. 이게 호시탐탐이 맞거든요. 그런데 호시침침 이래서 저분이 그냥 발성이 그런가? 발음이 안 좋은가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매번 이제 그분 채널을 들어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생전 댓글 안 다는 사람인데, 호시 침침은 틀린 말입니다. 호시 탐탐이 맞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댓글 달았습니다. 네. 참 그런 부분들 보면은 좀 걱정스럽긴 해요. 만인이 즐기는 수박이 졸지에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지칭하는 천박한 용어로 돌변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우리가 그 물에 발 담그고 먹는 그 시원한 수박이 이제 그런 약간 은어 비슷하게 이제 쓰여지고 있고, 가장 흔히 듣게 된, 저 깜짝 놀랐어요. 개딸 그러길래 도대체 강아지한테 딸이 있어? 이제 이렇게 순박하게 받아들였더니 개역의 딸이래요. 진짜 대단합니다. 양아는 양심의 아들이라나요? 또 개삼촌, 개 이모라는 말도 유행됩니다. 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떤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잘못된 상황이나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저속한 표현을 쓸 때 그 앞에다가 꼭 개자를 붙이는데, 개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개들이 뭘 잘못했어요? 네. 어떨 때는 개보다도 사람들이 더 나쁘죠. 연애 프로그램의 자막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또 뭐 리얼 연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종편에서 하고 뭐 지상파에서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냥 누가 좀 저속하게 농담으로 웬 짝짓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나와가지고 자기 짝을 찾아간다는 거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은 눈살 찌푸려질 때 있지 않나요? 예,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자기 짝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어떤 그 편집이라든가 자극적인 어떤 언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스킨십도 너무 심하게 해서 좀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또 즐기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또 PD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각성들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말 지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다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해야지, 자꾸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에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귀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뭐 저 라디오 할 때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PD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자꾸 이제 윗선에서는 좀 약간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고 좀 사람들을 그냥 웃길 수 있고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강요하니까 본인은 이제 방송하기가 싫대요. 근데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뭐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보면은 즐겁긴 할 수 있지만 그거 오래 들어보세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두통까지 옵니다. 자, 연애 프로그램의 자막 중에요. 낄낄,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낄낄 빨빠 뭐예요?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의 줄임말이래요. 자, 또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알잘딱깔센 네.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줄임말이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갑통알도 있대요. 갑통알은 뭐예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건데, 그걸 듣는 순간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막 그 방송에서 한참 막 빵상 아줌마 나와가지고 뭐 랄랄랄라 뭐 하면서 이렇게 방언 비슷한 막 외계어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보면은 그런 외계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언어 유희나 파괴의 신뢰는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진짜 세종대왕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지경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날로 한글날이 부끄럽습니다. 내년 한글날엔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말장난 현상을 만나게 될까요?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세종대왕님의 동상을 우러러보기에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요즘 진짜 뭐 젊은 친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지나가면서 저 임금님이 누굴까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한 어떤 한글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한동안 한자를 이제 배우다가 한자를 이제 아예 없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라났던 그 세대의 친구들이 가끔 신문 기사를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자도 사실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글에 관한 한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에 그쳐해서 이 글을 썼네요. 자, 그래서 아무리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냥 본인이 새겨듣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어를 정말 그 어휘를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쓰다 보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게 성장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나의 언어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게 가장 처음에 할 일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